공격과 방어 작전 모두를 위해 고안된 자주식 대포 시스템은 지난 세기에 발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2차 대전 동안 특히 인기를 얻었고 그것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몇 년 동안 더 발전된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차량들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전투에서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러시아 자주식 대포 차량은 신뢰성과 위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러시아 최고의 자주식 대포 시스템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뉴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록의 맨 위에는 파이온이라고 불리는 소련의 자주식 발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 차량은 1975년 연속 생산에 들어갔고 8년 후 ES-7M 개조 모델 또는 말카가 출시되었습니다. 전투 차량 설계는 뒷부분에 오픈식 고정총을 장착한 무탱크식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주포는 203mm포 EA-44로 50km 거리에서 분당 1.5발을 발사합니다. 개조 시 이 수치는 분당 2.5발로 증가됩니다. 버전에 따라 4발 또는 8발의 무기는 300발의 탄약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 스텔라2를 갖춘 12.7mm 기관총으로 추가됩니다. 파이온은 보통 분열 기폭 장치 OF-43 또는 능동, 반응 OF-43 탄약을 장착합니다. 이것 외에도 콘크리트, 화학, 그리고 특별한 탄약이 종종 사용됩니다. T-80 탱크의 셰시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엔진은 780마력의 디젤 엔진에 의해 구동됩니다.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이고 순항 범위는 675km입니다. 조립 라인에서 굴러떨어진 총 기계 수는 약 500대이며 현재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부 CIS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온은 한 번도 전투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무기 충돌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1971년 툴판이라고 불리는 꽃 시리즈의 또 다른 소련 디자인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식 박격포는 탱크가 없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착륙 장치는 SPTP SU-100P 셰시와 등유에서 구동할 수 있는 12기통 520마력의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투 차량은 시속 63km로 전진할 수 있고 시속 14km로 후진할 수 있습니다. 툴판은 종합적이고 파노라마적인 광경, 관측 시스템, 야간 시력 장치, 무선국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주요 비장의 카드는 사거리 20km의 240mm EB-8 박격포입니다. 이는 겹겹이 접은 지형이나 요새에 숨어있는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위치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군수품에는 고폭발탄, 소위탄, 클러스터 폭탄, 유도탄, 심지어 핵탄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발사 속도는 62초 만에 한 발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포 외에도 칼라시니코프 기관총이 있습니다. 생산기간 17년 동안 588발의 박격포가 생산돼 조국은 물론 카자흐스탄과 리비아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체첸에서의 전쟁 동안 그들의 전투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주포 대포장치 ES-31 비엔나입니다. 199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였고 15년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 차량은 적의 인력, 대포와 박격포 포대, 장갑차, 그리고 다른 목표물들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체는 10기통 450마력 엔진이 장착된 BMP-3 트랙 셰시에 기반한 고전적인 방식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전면 기어에서 비엔나의 최대 속도는 시속 71km입니다. 후방 속도에서는 차량이 시속 21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개의 워터젯 추진 시스템 때문에 그것은 뜰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주야간 열 조준경은 물론 사격 정보를 수신하고 전송할 수 있는 컴퓨터 보조 포술 복합체가 제공하는 고도의 자동화가 있습니다. 베나의 주요 무기는 반자동 120mm EA-80 복합포로 14km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 국가에 상관없이 그것의 국영에서 모든 종류의 기뢰를 발사할 수 있어 수출 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사령관의 포탑에는 7.62mm 칼라시니코프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분당 65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목록은 9K58 스머치와 같은 개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로켓 발사 시스템은 1987년에 운용되기 시작했고 16개국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리아와 체첸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의 전투를 포함한 21세기의 가장 이목을 끄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클래식합니다. MAZ-79111 또는 MAZ-543M 트럭, 인도 육군용 타트라 816 전 지형 차량 등 여러 변종이 셰시로 사용됩니다. 525마력 디젤 엔진은 전투 차량에 시속 60km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높은 크로스컨트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미터 깊이의 여울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포 부분은 12개의 관형 레일과 회전 베이스, 증가시키는 회전 메커니즘, 조준 및 전기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시스템은 20km에서 110km 사이의 거의 모든 그룹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00mm 발사대는 38초 안에 한 발의 기습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35헥타르 반경 내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탄약 중에는 분열, 클러스터, 열화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복합체는 아날로그보다 두세 배 뛰어난 정확도로 특히 유명합니다. 모스크바는 150mm 곡사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사거리를 늘린 탄도합 공동 양해각서가 발표된 후 새로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는 연합 SVSAU가 되었습니다. 그것의 개발에는 막대한 재정 및 시간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2006년에야 비로소 완전히 본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제품은 10년 후에야 선보였습니다. 연합 SV는 T-90 전차에 기반한 포탑 방식에 따라 경량 전방 장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투실과 포탑은 자동화되어 있고 무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전은 따로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재 제어 시스템 장비와 보조 전원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유 공간은 탄약을 50개에서 70개로 늘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모듈식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CC의 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카마즈 656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버전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24시간 해당 지역을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사격 계산을 하고 디지털 통신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은 물론 단일 전술 통제 시스템에 통합됐습니다. 뒷부분에는 1000마력의 사행정 사이클인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연합 SV가 420km의 사거리로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주식 차량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155mm EA88 선조를 새긴 곡사포입니다. 사정거리가 80km에 달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미국의 M109 곡사포는 사정거리가 2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사속도 기록을 깬 또 다른 지표는 현재 분당 16발에 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프트웨어 제어 공합 로딩 메커니즘으로 인해 달성되었으며 이 메커니즘은 모든 상승 각도에서 자동으로 포탄을 챔버에 적재합니다. 연합군은 155mm 곡사포를 위해 기존의 모든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레이저 유도 장치가 있는 크라스노폴이며 최대 사거리는 25,000m입니다. 이 복합체의 보조 무기는 12.7mm 코어드 기관총과 200발의 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탑 옆면에는 위장용으로 연막탄 발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2개의 복합체가 사용되었고 현재 부대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복합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대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전투 차량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동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들을 읽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나요.